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간 시황 보겠습니다. 내일 올려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저도 시간이 없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10번의 G7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쯤에 G7에서 이제 예측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의제가 나오고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 만났을 때 그 뉴스가 좀 많이 쏟아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열 번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른 뉴스들이 더 많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국민은행이 1 등이잖아요. 이 관련 뉴스가 뭐냐면요. 진짜 황당해서 그냥 말 안 하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G7 관련 뉴스로 가면 이게 제일 많이 뜹니다. 요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전에 나온 뉴스들도 몇 개 없어요. 네. 일단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포탈에서도 안 잡힙니다. 그게 인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회인 것 같기는 해요. G7 결과에서 주요적인 내용들이랑 어문들이 나와야 그게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어 이 옛날 뉴스들이 막 나오는 것들이 그죠. 좋습니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블랙 키위에는 별 게 없습니다. 삼성백화점이 지금 광주 사태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건설주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제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의 전가가 네 비용의 전가가 되겠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거 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떨어지고 막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추세고요. 전부 다 떨어졌다 반등으로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이고 그다음 나스닥 상승입니다. 그다음에 다우존스 상승이고 근데 상승폭이 크지 않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패드의 그 회의를 이제 FOMC 회의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여기에 행행인 상태가 그대로 지난주에 있는 거에 대비해서 거의 똑같은 상태로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돌파하느냐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3,300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돌파 못하면 또 이 조정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힘을 비축하고 다시 올라온다. 그게 반복되는 거고요. 구성 종목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구성 종목은 이렇게 AMD가 떨어지고 ASML 이게 장비주와 관련된 녀석들이 떨어졌고요. 마이크론이 올라갔는지가 중요해요. 마이크론은 보합이고요. 텍사스 인트루먼트로 약간 올랐죠? 텍사스 인트루먼트, 엔비디아, 인텔 얘네들이랑 삼성전자가 비슷합니다. 마이크론하고 텍사스 인트루먼트랑 비슷한 게 하이닉스고요. 그러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우디와 이거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주가는 상승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주간 시황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월 13일 주간 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슈로 잡은 거는요. G7 회담 결과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한호주 회담에서 어떤 워딩이 나왔는지 저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와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트렌드거든요. 트렌드를 만들 때 정책주로 해서 영향을 어느 정도 주기도 하고 글로벌에서 돈을 풀고 안 풀고 이 여기서 어떻게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그닥 볼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인제 패드 거 많이 보게 되고요. 그게 인제 미국 시장 뷰에 연결돼서 나오는 거고요. 한미회담 키워드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얘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반도체, 왜 한미회담 안에 반도체도 있고 화학도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뷰는 아직도 변함이 없고요. 이거는 이제 백신 접종률과 연결될 거기 때문에 그 접종률이 이제 더 높아졌습니다. 이거 갱신을 못 했네요. 좀 이따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반도체 다 같이 성장으로 바꿨어요. 아예 인제 치킨 게임 하나 그게 두려웠는데 반도체는 수급이 계속 딸릴 겁니다. 많은 분야에서 반도체가 필요해요 인제. 백신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인제 제일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도 백신 접종률에 더 인제 지배를 받을 겁니다. 확진자보다 더 큰 거고요. 물론 확진자가 가파르게 오릅니다. 마스크를 벗는 순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는 내년까지 특히 사람을 만나시는 분들은 마스크 써도 사람들 욕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한들기가 오면 써야 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뉴딜, 그린 뉴딜 다시 살아났다고 했죠. 이 빨간 것들이 실제로는 여기 있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다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게 크다라는 거.
한은의 4% 전망과 더불어서 세계은행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요. 우리나라 것도 살짝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토, 미러 이런 것들이 어떤 이슈가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요. 제가 이제 주간 시황은 2주 남았습니다. 2주 정도 봐드리고 이제 한 100일 정도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이슈들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7 해당 결과입니다. 백신,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수소 경제.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삼바, 현대차 그룹 자체, LG화학, SK이노베이션, LG화학,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그다음에 수소 경제, 수산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휴캠스, 어, 바로 생각이 안 나요. 머틸리어즈 하나 더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중국 견제가 중요하게 12일부터 나왔고요. 1대1로를 억제하고 신장 강제 노동. 신장 강제 노동에서 여기서 생산되는 물건에 대한 인건비가 싸서 박리담회로 가격이 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요. 대북에도 좋고요. 신남방 국가들한테도 좋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 바이든은 G7에서 대중 견제 시험을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덤핑이죠. 덤핑이 신장이랑 연결됩니다. 인권 이것도 신장입니다. 그다음 백신 10억 회 이거를 기부한다고 했죠. 우리나라도 한 2억 회 가량을 2억 회인가? 2억 달러치를 기부한다고 했어요. 그럼 2천억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백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 물량으로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랑 노바백스죠. 그 다음에 그 아스트라제네카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자, 모더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거에 이거는 이제 시장이 확실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요. 임상이 필요하고 좀 더 저가로 공급하면 충분히 개발도상국에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 총리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신남방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신남방 거의 사라졌던 단어거든요. 솔직히 여기 신남방이랑도 연결되는 게 여기 신장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옷을 만들고 실제로 이번에 일본이 미국 수입이 금지된 게 옷들입니다. 옷 어디서 신장에서 만드는 여기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옷을 만드는 걸 미국에서 수입 안 하겠다. 일본 너 그러지 마. 그렇게 하고 잘라버렸어요. 그게 신남방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셧다운돼 있는데 이거를 넘어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녹색 기술 개발, 이게 수소에너지죠. 첨단 산업, 보건의료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이 첨단 산업에는 우주항공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 그러면 항공모함 운영이랑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좀 더 친해질 거고 이게 동반자적 관계까지 좀 더 격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따가. 한국 정상은 일단 백신 생산 보급 확대. 그 다음에 이제 마크롱하고도 했죠. 첨단 기술 분야. 여기가 핵이고 우주선이고 똑같이 또 뭐가 있냐면 소형 원전도 여기도 있어요. 첨단 기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프랑스가 원전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원전은 빠져 있는데 G7 회담에서 건져갈 거리가 엄청 많은데 뉴스가 거의 사장되어 있어요. 이 첨단 기술 분야가 뭔지도 구체적인 게 나와주면은 우리가 기존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 한미회담에 나왔던 거를 더 강화하고 더 믿음을 가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호조 회담에서 수소입니다. 수소가 나왔다는 게 진짜 센세이션한데요. 일본이랑 호주랑 벌써 수소 에너지 경제를 하는데요. 갈탄에서 액화수소가 나온대요. 그래서 수소를 진짜 그냥 액화수소인 상태로 제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호주라고 합니다. 초기 단계라고 했지만 이거는 활용하는데 이제 좀 필요한 거고요. 우리나라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태양광 발전 역시 그 넓은 땅에 호주 대륙에 있는 태양광 햇빛도 세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생산. 태양광을 통해서도 똑같이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소를 운반하는 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잘하겠죠. 조선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차세대 산업들이랑 연결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호주랑은 지금 중국이랑은 거의 원수지듯이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수소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선두주자가 사실상 수소 자체를 액화수소를 만드는 데는
실제로 호주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태양광도 연결되죠. 호주가 중국제를 안 쓸 겁니다. 저는 풍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뉴스를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태양광도 좋고 풍력도 향후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추천일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버스 만드는 기업 우리나라가 어딜까요? 로템입니다. 로템. 수소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수소버스도 만들어요. 그리고 충전소 현대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결고리가 일단 있습니다. 근데 뉴스가 아마 이거 찾아보세요. 한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한매담 결과는 한 번 더 다시 정리할게요. 백신은 삼성 모더나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도 덩달아서 갈 거고요. 삼성과 바이오는 무조건 좋습니다. 삼성은 화이자하고도 연결고리가 좋기 때문에 화이자의 신제품들이 그러니까 항암제나 그런 것들입니다. 삼성의 매출액을 늘려줄 거고요. 대부분 H&M, 아난티, 현대로템 이 세 개를 주로 보는데 아난티가 밀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난티도 나쁘게 보진 않은데 이게 저는 금강산을 약간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난티도 어느 순간 되면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번에 G7에 가서도 대통령이 계속 대북 대화, 대북 그 얘기를 해요. 북한과의 관계 그런 내용들. 특히 영국은 북한에 대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뉴스 때문에 대북 관련주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미사일은 항공항공 우주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 우주 개발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하나 시스템이 조정받고 있어서 그렇고 캔커가도 아직 못 갔어요. 아스트랑 다른 항공들은 다 갔는데 캔커가 못 갔는데 흐름이 약간 드론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적절히 막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중장기 포트폴리오는 캔커를 뺄 생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 위성은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P 위성은 여기 있죠. 파란색을 두 개를 했어요. 두 섹터에 걸쳐 6G, 5G랑 연결되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도 두 개 걸리죠. 두산중공업. 그다음 빨간색은 제가 이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는 거고요. 요거뿐만 아니라 바이오 플라스틱도 협력을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썩지 않은 플라스틱들을 없애기 위해서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언젠가는 꽃을 필 겁니다. 근데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로켓도 무너지고 있고 대상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모빌리티는 이 세 개 무조건 좋습니다. 그냥 홀드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배터리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80만 원대 추천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약간 급등이 나왔는데 추가 성장주에서 지금 선두주자로 끌고 나가는 게 LG화학입니다. 많이 왜소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하나솔루션, OCI, 유니슨 나쁘지 않은데 OCI 시총이 작기 때문에 하나솔루션과 유니슨, 두산중공업 정도면 좋지 않을까. 효성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에 대한 뷰는 변함이 없어요. 아마 여기 패드도 그럴 거고요. 바이든 정부도 돈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 정책으로 수요를 받는 것 자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도 만들어내고 있고 돈을 막 투자를 하고 있고 돈을 빼돌리고도 있고 그걸 다 알아요. 지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실업자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규 고용 하해가 있는데 붕괴된 산업이 재건이 안 되면 이게 안 된다고 했죠. 얘가 재건될 때까지 어금니 꽉 깨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경고 사격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자. 금리 인상 한 단계 레벨업을 해서 하자. 왜냐하면 여기는 지원해 주면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 있는 항공기 그다음에 호텔, 뭐 항공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항공 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몇 퍼센트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을 글로벌 모든 기업 국가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에 얘네 기업들은 마무리되기 직전이나 그걸 한다는 시점에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FED인데 FD라고 해야 하나요? 그 다음에 미국의 성장이 아닌 세계의 성장을 고민하고 있고 이번에 바이든과 G7을 모였을 때 하기에 한 이유가 미국이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세계의 성장까지 고민을 안 하고 금리 인상 막 하고 양적 완화 정책 QE로 축소를 해버리면 제일 힘든 데가 유럽일 겁니다.
경제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아마 QE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유럽은 아직 QE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패드는 여기 있는 거 이거 접종률 더 높아졌겠죠? 인제 좀이 쪼끔만 있으면 75%입니다. 75%가 마의 75% 고지인데 이 고지를 돌파하게 되면 결국에는 코로나가 잠재적 위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채권 매입을 단계적 축소 이거가 테이퍼링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된다는 거. 캐나다는 시작을 했고요. 양적 완화 축소, 채권 매입 단계적 축소를 하고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시점 이 사이에 약간의 하락이 나올 거예요. 15%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5% 20%. 그다음에 금리 인상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언급을 할 거고 양적 완화 종료했으니까 금리 인상할 거다. 시장이 불안하다. 돈 많은 사람 돈 빼고 인제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채권으로 들어가고 그런 걸 할 거예요. 그리고 쇼만 보고 있고. 이게 시장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간에서 더블 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여우 같은 분들 그다음에 호랑이 같은 분들이 미 연준에 있고 그다음에 재무부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그래도 여기서 하락과 여기서 하락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작은 하락이지만 충분히 시장에는 충격이 크게 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는 계속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이거 지난 뉴스고요. 여기서 이 박스권에서 있죠. 3,200을 그대로 유지해서 일주일간 갔습니다. 3,300이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 거고요. 전고점 테스트입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 거고요. 그냥 우상향을 쭉 갈 수도 있어요. 텍스 쪽의 반도체 수요가 진짜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가상화폐도 인제 다시 원래 300 정도만 되면 되는 건데 급등을 했던 거고요. 두산중공업처럼.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타이트하게 내년까지 하락이고요. 증세 약화 이거가 인제 증세로 인해서 이런 반도체에서 피해를 안 줍니다. 가상화폐가 인제 긍정적이고요. 게임, 자동차, 6G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상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GPU를 새로 만들었어요. 게임 쪽에서 지금 또 하나 나왔어요. 얼라이언 뭐 영상 한번 쳐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영상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영상은 진짜 살짝만 보여 드릴까요?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랍니다. 영상만 살짝 보여 드릴게요,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가동해야 되는 거예요 인제. 이런 게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임이 나 이거 4K 넘을걸요? 이런 게임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 열강해서 다 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반도체는 점점 더 발달될 거고요. 컴퓨터 가격이 지금 200, 400 하거든요, 게이밍 컴퓨터가. 400, 800 까지도 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게임을 하기 위해서 넘어갈 거고 여기서 스토리만 탄탄해지면서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느낀다면 완전 다른 세상이 나온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입니다. 게임에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게임입니다 결국에는. 이거 보시면 돼요. 게임에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컴투스 생각해 본 겁니다. 모바일 게임도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게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잡으면 빅이 되는 거죠 배틀그라운드처럼. 장기 국채 금리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테이퍼링이랑도 연결되는데 약간은 시장에서 무서워하는 건 디플레이션도 약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적정 수준에서 머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 금리 인상하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되잖아요. 이렇게 봐 주시면 돼요. 밸류에이션 매력, 가격 결정. 이번에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그래픽 카드는 뭐 100만 원 이상에 팔았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200만 원입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실상 자기들이 시장의 푼 가격보다 높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안 들고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포트에는 가져가시되 이 부분은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현황입니다. 내려왔는데 치명률 계속 떨어지죠. 치명률 계속 떨어지고요. 452명 일요일 날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접종자 수가 1,400 명이에요. 일주일 만에 500만 명 넘게 상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안 나오죠, 언론이. 비교해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 좀 짜증납니다, 이거는. 이런 게 포스트 코로나도 주가를 올려줄 거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급등이 아니라서 오히려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400대고요. 파란 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브라질, 그다음에 브라질과 비슷하게 콜롬비아, 그다음에 여기 멕시코, 그다음에 예. 그렇게 사람이 많이 확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남미가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확산율도 낮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러시아도 많아졌어요. 이게 인도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국도 또 많아졌죠. 뉴스가 뜬 거 보셨나요? 영국에서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다니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저는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이란도 늘어났어요. 마스크 벗는 거에 영향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오르죠. 신남방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다시 넣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임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가능성을 한 번 더 타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 유튜브 영상 중에 복잡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복잡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입니다. 확진자 400명대니까 오케이고요. 백신 예방접종 지연 가능성은 전혀 없죠. 500만 명이 일주일 만에 늘었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에 2천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6월 14일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에 한국 대형 바이오 기업 수에 당연히 되죠. 백신 추가 생산이 10억 회가 만들어진다는데 우리나라가 절반 이상 먹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후속 개발 기업, 성공 기업의 수혜가 이제 가능해져요. 수혜 악재라고 했죠. 여기서만 이 백신 맞으려고 할 건데 인제 개발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주가 보면 바싸랑 셀리드는 좋아요. 나머지는 별로예요. 그냥 나머지 별로인 거는 그냥 재미삼아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분의 1이나 30분의 1 정도만 넣어 가지고 얘네들 과연 주가 올라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원래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기업들 다 투자하는 거 백신 개발 기업에서 그런 개념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우리나라가 돈을 주고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이 기업들 키우기 위해서 돈을 투자할 것 같아요. 국내 생산 백신 기업의 개도국 지원 정책을 그리고 신남방 정책과 연계를 해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자기 돈으로 못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쪼으잖아요. 그런 일이 모든 국가들한테 개도국에선 다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그렇게 부유한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현황입니다. 해운업종은 동일하게 치킨 게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치킨 게임이라기보다는 작년에 해운업에서 발주를 안 했던 걸 발주를 하는 겁니다. 치킨 게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해운업종은 주가가 치킨 게임에서 먼저 윗고지에 있는 사람이 고지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 H&M은 거의 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중소선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도 많은 상태에 있는 기업은 H&M입니다. 선박 발주 증가해서 철강들도 호황이고 철강 기업에는 세아베스틸, 그다음에 포스코, 현대제철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 조선업, 그다음에 한국은행 전환사채 해결이 한국은행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 전환사채 해결이 6월 3주자 다음 주에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구나 그런 생각이 했어요.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적자든 흑자든 간에 영업이익이 1조를 확실하게 넘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이제 단기 수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파생상품 손실이 발생하느냐의 개념이고요. 개인들은 여기서 쫄아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매가 잠시 오지만 공매도 치는 사람은 이걸 판단을 다 해요. 이번 분기도 일조인데 다음 분기도 일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매도 한 푼도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호텔 업종입니다. 호텔 업종은 카지노에 이제 찍혀야 돼요. 카지노가 많이 와서 카지노를 많이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만 파라다이스 같은 기업들, GKL, 강원랜드, 강원랜드는 뭐 내국인 카지노니까요. 별로 관계 없고요. 그래도 이 경기가 좋아져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행업종은 백신 여건이 진짜 중요하고요. G7에서 나오길 바랬는데 여행을 자유화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많이 맞는 것 자체가 이걸 긍정적으로 하고 7월부터는 여행을 갈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긍정적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외국에서 코로나 대응 못하는 나라들은 함부로 못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왔다가 이게 검사에서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백신 접종했던 사람들은 이제 보여주고 검사는 무조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항공업종은 여행업종 증대로 항공여객 가동이 되면서 그다음 위성 이쪽도 연결될 거고요. 우주 개발입니다. 엔터업종은 신곡 발표 이제 나오고 BTS 다음 주에 히트치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정규 앨범 가지고 나온대요. 네, BTS는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하이브죠.
콘서트 메타버스. 메타버스랑 연결되다 보니까 위직 스튜디오 여기 있는 콘서트랑 연결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영화 업종에도 위직이 같이 걸립니다. 쇼팍스랑 데스터 같이 동반 상승하고 CGV도 동반 상승하고 있죠. 백신 마케팅이고요. 그리고 CGV 전환 사채를 받으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130%까지는 한번 보면 질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팔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급한 분들만 아마 거래가 가능하실 거예요. 극장 방문 수요 증대. 백신의 가장 큰 혜택은 CGV, 롯데시네마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조선업종은 신재생 에너지고요. 한 호주 체결 때문에 수소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이에서 수소와 LNG 선박이랑 연결될 때 호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조선업종에서는 좋게 보는 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탔으면 내리지 않는 게 좋아요. 조정은 받아도 나쁘지 않아요. 대우조선 해양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22일까지 삼성중공업은 중장기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잔여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5주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6월 20일 날 감자의 내용이 나오지만 벌써 공시자료가 나가 있기 때문에 감자 참여한 사람이 증자가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리대로 가는 거죠. 실제로 감자에 참여한 사람이 증자까지 버티죠. 안 버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계와 연기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봐주시면 됩니다. 항공제도에서는 항공여객 증대에 따른 정비와 그래서 아스트랑 뭐 하이즈항공이 주가가 상승했고 52주 신고가입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그 기업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드고요. 모빌리티 개발이 24년도 이후죠. WD 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안 늦기 때문에 홀드하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어 그래도 좀 그냥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위성과 우주선 개발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뉴딜인데요. 아시겠죠? 광주 학동의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이게 발주해 주고 책임자를 안 져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실제로 시행사, 시공사 둘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행사가 책임을 안 져요.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가 될 거기 때문에 산업개발이라든지 현대건설 둘 다 힘든 거죠. 그치만 저는 이 비용이 전가가 될 거예요. 그 건물을 사는 사람들, 발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이것 때문에 힘들다. 돈을 더 내놔라." 그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미회담과 G7 결과에 따라서 그린 뉴딜 동력을 추가로 합병했죠, 실제로. 그래서 뉴딜은 좋고 그린 뉴딜 자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호주 협정에서도 수소와 태양광 둘 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제 서브인데요. 경제 선방 전망에서 이게 세계은행 거예요. 지난주에 정리를 못 해 드려서 이걸 갖고 온 거고요. 이건 한국은행 거. 좋다라고 했죠. 이거 4.5 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표상으로 4니까 4 까지만 생각합시다. 근데 세계 경제 전망은 5.6 까지이고요. 여기서 선진국은 5.4고 여기서 미국이 6.8 까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망을 상당히 높여서 보고 있는 거고요. IMF 전망이 4월 6일 때는 이게 6.0이었고요. 5월 31일 날 5.8이었죠. 5.6까지 이제 4.1보다 많이 올라왔다. 1월 대비 이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 성장률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랐을 거예요. 요 안에 있거든요. 저는 올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행 이거 아니고요. 이제 위클리 이슈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나토는 대러시아 정책을 이제 미국하고 유럽 있는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미러회담입니다. 따로 발표한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싸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시장에 부정적인 뉴스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러시아의 경제력과 미국의 경제력을 봤을 때 러시아의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대북 관련 발표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은 동시 개발하겠다. 근데 공동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북한을 개발하되 우리나라와 북한의 쌍방만의 개발을 했으면 좋겠긴 하지만 그거는 이게 우리나라는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별로 안 가요. 그래서 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다 끼워서 그냥 들어가서 그 공단을 폐쇄를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FOMC가 있죠. 테이퍼링 언급할 거고요. 이제 겁주기가 가능해요. 단기 하락 원인입니다. 근데 만기일이 금요일이네요. 그러니까 만기일 전에 이 이슈를 통해서 하락을 한번 줬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장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무시하고 여기도 좋은 결과 나오고 좋은 결과 나와서 급등 장세. 동시 협력을 하자. 코로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단기간 조금 하해를 하고 중국을 같이 때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 분석입니다. 와, 진짜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년도로 보고 있거든요. 요렇게 올라갔다가 파란봉을 만드는 시점이 그걸로 보고 있는데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 정도로 봐요, 저는. 리가 이제 하락한다, WD를 받아 요 정도로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도약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도약이 일어나고 글로벌 경제에서 이렇게 리스크가 올 겁니다. 버블이거든요. 돈을 푼 거를 해소할 때 분명히 붕괴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 붕괴되는 기업들이 금융회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FRB 그 헤드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코로나를 요 정도밖에 안 떨고 막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헤드가 알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막아낼 거다.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이 정도로 막아내고 다시 올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주봉 분석입니다. 주봉 분석은 여기 탁 탔어요. 이제 탔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 탔다라는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를 탔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이걸 탔으면은 미국만 받쳐준 다음에 같이 쫙 올라갑니다. 이 주봉 기준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주초에는 잠시 내려와서 여기 밑에 허리쯤에 월요일 날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목금부터 쫙 올라가는 그래서 양봉으로 마감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딱 탔어요. 여기도 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타는 거 공간이 왔기 때문에 3249보다 낮은 선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 그게 월요일 날은 주가가 조금 빠지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 분석입니다. 일봉 분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 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도 탔었는데 잠시 내려왔다 가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고점을 이제 깨러 가야죠. 다음 주, 월, 하 중에 깨는 것보다 소모품 중에 깨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넘기고 주봉도 좋게 만들고 일봉도 이쁘게 만들어서 이런 상승을 이런 상승이죠. 이런 상승을 만드는 요런 거 상승, 요런 이 구간 내의 상승을 만들어내기를 기원합니다. 성장주가 상승이에요. 이때는. 그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15K 수혜는 바이오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넥신이나 뭐 셀린 다 코스닥이니까요. 그거와 더불어서 셀트리온도 도움될 수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선을 다시 깨러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깨면 요런 급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코스닥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돼 있는 작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재밌을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재밌게 트레이딩 하겠지만 저는 그 종목들 추천을 안 해요. 천억 이하는 안 해요. 왜냐면 천억인데 만약에 10억이 들어가 버리면 1%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래되는 게 천억이 다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주주는 다 거래를 안 해요. 절반을 거래 못하면 500억 중에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금이 들어가실 때 내가 그 천억 이하의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물론은 결과도 달콤할 수 있어요. 그 달콤에 빠지시면 안 돼요. 중장기 투자는 그런 달콤에 빠져가지고 계속 안 좋은 기업 하다가 한 방에 가요. 한 방을 하지 마시라고 무조건 분산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소형주 좋아요. 그러면 계좌를 분리하셔가지고 소형주에는 여러분의 전체 투자 자산의 맥스 5분의 1만 넣으세요. 5분의 1만 넣어도 충분해요, 소형주.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고 수익도 크게 납니다. 자, 수채부입니다. 코스피는 3개월로 봤을 때, 어우, 개인이 이만큼이나 팔았어요. 성장주가 올라간다는 시그널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네요. 네,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도 돌아오고 있죠. 연기금도 돌아왔어요. 이 추세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선물 3개월입니다. 외국인들 진짜 많이 사줬죠. 금융투자는 왜 팔았는지 아시죠? 지난주 선물 옵션 만기에 외국인 그 기간이 막았습니다. 선물 1개월로 봤을 때 이제 1개월로 봤을 때 이제 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산이 된 것도 있고 지난주 옵션 만기일이었으니까 그래도 외국인이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 금융투자의 매도 비율이 많이 줄었다는 거. 연기금은 매도 포지션이긴 하지만 지난주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있는 거 외국인과 금융투자 둘 다 양봉으로 나와주고 개인만 팔게 되면 훨씬 더 좋은데 그래도 요게 오르고 얘가 양봉으로 전환되는 데가 성장이 나오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얘가 양봉이 되고
얘가 양봉인 상태. 그거 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얘가 양봉이었을 때 얘가 인제 음봉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음봉으로 내려갈 때. 아직 선물을 사고 있으니까 다 사고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그 해지를 하거나 하고 도망갈 시점은 아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돼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여기서 머물고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머물고 있어요. 일본 기준으로 보나 주봉 기준으로 보나 크게 무리는 없고요. 11 원까지 한번 깰 뻔했고요. 여기가 깰 뻔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이니까 여기는 50 원대 밑으로 살짝 떨어진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 이슈 있을 때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북 이슈가 발생을 하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인제 쪼끔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1-2 주에서 제가 한 주, 2주 줄이잖아요. 요런 구간이 나와야 돼요. 요런 구간에서 이 박스권이 터널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상승 도약할 수 있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입니다. 그때부터는 다시 여기를 공략하러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를 공략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가상화폐가 예전에 상장됐을 때 2천만 원이 고점이 되었을 때 시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일부 사람들한테 그때 뭐라고 했냐면 2008 년도 그 위기랑 동일한 사건이 되면 가상화폐는 무조건 뛴다. 그게 코로나인 거죠. 더블 디빈 정도가 20% 이하로 안 내려가면 가상화폐가 이 가격을 돌파하기는 한 방에 돌파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돈을 안 풀 거기 때문에. 그냥 한국은행 증권 뭐 한국은행을 필요로 해서 패더라도 다 금리 인상인 상태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은행에 맡겨 놔도 2-3% 가 수익이 나올 건데 굳이 인제 '왜 내가 힘들게 주식 투자를 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주식 투자를 하면 7% 10%의 수익률이 나와줘야 돼요.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기업들이 이익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그 이익이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에 시장이 까가강 한번 또 떨어지는 거죠. 인제 그게 이제 콜라보되면서 계속 주식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너무 많죠. 진짜 어떤 그러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에 계신 분이 나와서 그 방송한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복잡계입니다. 위에 있는 트렌드 알아야 되고요. 정치적인 이슈들을 알아야 되고요. 거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고 가상화폐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고 원달러도 알면서 우리 주식들이 어떤 주식을 잡고 가져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시점이고 앞으로 남은 투자 방식도 그 방식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